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6년 가까이 짧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 차이를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나 어쩔 수 없는 운명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남은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수명을 위협하는 5번째 나쁜 습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적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계속될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변화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에 큰 역할을 하고 뇌 속 노폐물 또한 이 시간에 제거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검사를 해보면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낮에 졸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거나 조용한 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수면제를 찾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브차를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몸을 따뜻한 물에 천천히 담그는 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졸음이 오기 시작하므로 목욕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잠 좀 못 자도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시고 내 몸에 맞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남성의 수면을 줄이는 4번째 습관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만 이제 와서 끊어봐야 뭐 하겠어라며 그대로 피우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흡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60대 이상 남성들 사이에선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는 발암선이 확인된 성분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매일 그런 유해물질을 몸속에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중대한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병이라는 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 금연한 사람들도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담배를 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니코틴 패치나 껌 금연 상담 클리닉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 인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부터 작지만 단단한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건강을 위한 가장 젊은 날일 수 있습니다. 고독과의 작별은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서 삶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혼자만의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정년을 맞이하면서 직장을 통해 이어졌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배우자를 떠나보내면서 어느새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급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며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성염증도 더 쉽게 생기고 전반적인 신체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고 혼잣말도 줄어들다 보면 활동량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독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생활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호회, 커뮤니티, SNS 그룹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가꾸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줄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밤에 음주가 누적되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는 매일 저녁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이 수면장애와 간기능 저하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스스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지만 결국 만성피로와 혈압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나 식욕 촉진 효과에 의존하다 보면 정작 몸속에서는 치명적인 변화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는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산이 감지될 즈음에는 이미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알고 주일 때 2회 이상 음주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이면 술을 마시는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독 음주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분위기를 나누는 수준에서 멈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나 산책,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감정 때문에 술을 찾게 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술잔을 손에 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잔이 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모르겠지만 운동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단지 체중이 늘어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 심장 기능, 면역력, 심지어는 정신 건강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쉽게 진행되는데 이는 낙상과 골절, 보행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신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쉽게 생기고 밤에도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기운이 없다, 요즘 쉽게 지친다고 호소하시는데 운동을 생활 속에 조금씩만 더해도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꼭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노년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됩니다. 실내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아침에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입니다. 이는 체내 생체 시계를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음악에 맞춰 가볍게 손을 움직이거나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 한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몇 주만 지나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워도 몇 년 후에 자신을 위해 오늘 한 발짝 움직여보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쉬운 운동도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가벼운 산책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체조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몸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움직이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운동보다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루의 짧은 움직임이 평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즐거움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지역의 체조교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은 훨씬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운동회에 참여하고 싶다거나 은퇴 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 동기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운동은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몸속 깊은 곳부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 긴 인생을 건강하게 스스로의 두 다리로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들, 수면 부족, 흡연 고독과 사회적 단절, 과도한 음주 그리고 운동 부족, 이들은 모두 특별한 병이나 유전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행동들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나도 그렇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고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담배 한 개비를 줄이기, 매주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기,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보기, 혹은 단 1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을 가져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20년 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의 건강한 자신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생기넘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